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ETF, IBIT죠. IBIT로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67조 이상의 자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레리에게 비트코인을 팔지 말자라는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34조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블랙록의 IBIT로만 67조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는 것은 비트코인 선물 ETF의 성공적인 론칭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왜 레리에게 비트코인을 팔지 말자라는 캠페인이 나오고 있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묶여 있는데요.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의 약 57%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보유량과 그리고 유실된 코인을 합치면 약 80%가 일반인들의 지갑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 채굴되지 않은 비트코인은 약 6.6%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들의 매도가 증가하고 그만큼 기관들의 매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관의 보유량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기관에 의해 비트코인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면 모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의 보유량이 많을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또 세력들의 장난에 의해서도 오히려 개미 투자자 분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기관들의 보유량이 많아지면 또 부에 대한 증식이 기관에 치우치게 되고 또 투자의 활성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모든 우려들은 비트코인 ETF의 성공적인 론칭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약 7,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불과 일주일 전과 다른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반감기에 대한 이벤트까지 곧 도래할 예정이라서 비트코인이 조만간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콜 옵션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점 역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시장에서는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리스크도 같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스팟온체인이 단기 가격 행동에 두 가지 큰 위협 요인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파산한 가상화폐 대출 회사 제네시스가 신청한 1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334억 원 정도의 3,500만 GBTC의 매도 신청을 법원이 인가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실크로드에서 압수했던 약 1억 5,060만 달러, 그러니까 2,008억 원 정도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한 뉴스도 적절히 고려하시면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XRP 매입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한 비트코인 거래자는 XRP에 5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화로 약 6,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또 다른 비트코인 거래자는 XRP 보유량의 약 10만 달러를 보여주면서 XRP 목표 가격 범위를 7달러로 설정했다고도 합니다. 투자자들마다 가격 목표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XRP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또 다른 수익처로서 XRP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 XRP를 세계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했다라는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XRP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했다기보다
제 생각은 리플 전 임원과 리플 XRP 커뮤니티 사이에서 논쟁이 그러한 기대감으로 증폭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리플 전 임원 맥브라이드가 XRP의 효용성 측면에서 세계은행이 XRP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XRP가 달러 페그형 암호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송금 결제의 블록체인 특수성을 가진 XRP 레저에 리플이 별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에는 XRP를 CBDC 간 브리칭 통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논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XRP가 CBDC의 브리칭 통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환경이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러한 논쟁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리플의 궁극적으로 전략적 선택이 무엇일지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부 인사에 의하면 존 디튼 변호사가 올해 미국 상원 의원 선거에서 반암호화폐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을 상대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 역시 존 디튼이 최근에 매사추세츠 남동부로 이사를 했다는 것과 그리고 존 디튼이 최근 크립토로 라이브 방송에서 싸움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존 디튼의 매사추세츠 출마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존 디튼 변호사 역시 해당 폭스 비즈니스 기사의 트윗 이후에 본인이 매사추세츠에서 변호사로 했던 일들과 그러니까 업적들과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이 얼마나 매사추세츠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트윗에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서 존 디튼 변호사 스스로도 출마에 대해서 생각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존 디튼 변호사가 매사추세츠에 출마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은 같습니다. 우선 말도 안 되게 반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겐슬러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워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정말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아는 법률 전문가가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7만 5천여 명의 XRP 홀더를 대표해서 리플의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만큼 정치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